체스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기린이 너 이번 크리스마스 때 친척들한테 받은 용돈 아빠한테 맡겨라. 아니 내가 받은 용돈을 왜 아빠한테 왜 줘? 어허! 애들은 그런 큰 돈 만지면 못 써. 나중에 성인 될 때까지 부모님이 맡아주는 거야. 아빠 나 이제 고등학생이야. 필요한 것도 많고 알 거 다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저 말 말고 맡겨라. 딱 10년 뒤에 돌려주지. 아빠한테 맡긴 뭐가 다른데. 이놈! 10년 뒤는 비트코인의 시대다. 지금 몰빵해야 된다. 아 몰라. 이거 다 갖고 비트코인 도박질이 열심히 해. 나 지금 나갈 거야. 이런 고얀 놈! 이리 안 와! 10년 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의 길벗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 5천만 원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약 20배가량이 올랐습니다. 10년 전부터 존버를 한 존버족들은 이제 파이어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뭐야? 아빠 말이 맞잖아. 10년 전에 가출해가지고 배고파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사과도 할 겸 아빠 연락처를 찾아내서 전화라도 드려야겠다. 여보세요? 삼촌 오랜만이야. 뉴스 잘 보고 있어. 넌 지금까지 어디서 뭐하고 돌아다닌 거냐? 그렇게 됐어. 삼촌 비트코인 대박 났다며. 나 10년 전에 아빠한테 용돈 엄청 맡긴 거 그거 아파트값 될 것 같은데 아빠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아파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아버지 2년 전에 교통사고 나셔서 기억상실하셨다. 뭐? 그럼 내 용돈은? 네 용돈이 문제가 아니라 난 집 팔아서 비트코인 몰빵했는데 아니 무슨 개인키를 땅에 묻어놓고 기억을 못해. 아이 젠장. 이 삼촌 뉴스에서 파이어족 눈앞에 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까지만 들어서 그렇지. 다시 들어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의 길벗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0년 전 5천만 원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약 20배가량이 올랐습니다. 10년 전부터 존버를 한 존버족들은 이제 파이어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비트코인을 사놓고 개인키를 땅속에 묻어두고 그 장소를 못 찾은 사람들은 집 근처에서 삽질만 하다 결국엔 한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 그만두고 곧 따라갈 예정입니다. 에이 씨부를.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29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그 328화 끝날 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게 다음 주라고 하긴 뭐한데 하셔서 조금 뭐지? 하시면서 한 주 동안 이제 답답하게 기다리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시잖아요, 일본님이. 네, 제가 그 부득이하게 2주 가량 이제 시간을 그 자리를 비우게 돼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한 주간 근황을 여행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리. 그렇네. 근데 예측 근황. 그러니까 여행을 가 있을 때 아닌가요? 이게 지금? 예, 그렇죠. 여행 가 있을 때니까 지금 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따뜻한 이제 호주에서 뭔가 이제 캥거루와 권투로 복싱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걸 여행의 컨셉이라든지. 여행 컨셉은 이제 무계획이 계획이다. 컨셉으로. 뭐 계획은 다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뭐 숙소 뭐 이런 뭐 맛집 이런 데만 일단은 봐두고 거기서 뭐 어떤 뭔가 뭐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할지는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위험한 게 네. 이거 보면은 호캉스 할 것 같은데. 아니 뭐 호캉스만 해도 괜찮죠. 예. 호캉스만 해도 괜찮고 일단은 이제 도심을 많이 그 좀 구석구석 이제 돌아다녀 볼 생각만 갖고 있고 이제 뭐 막 해변가도 가긴 갈 건데 막 거기 막 관광 다니러 막 산 가고 막 이런 거는 안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 아니 근데 그 그 캥거루가 네. 그 우리 뭐 철권 이런 거 보면은 복싱하니까 주먹으로 쏜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네. 발차기를 더 잘한대요. 어. 발차기를 맞아 조심하시라. 본 거 같아. 아 태권도 하셨잖아요. 태권도를 겨루기 한번 하시면 돼요. 너무 옛날에 해서 뭐 까먹긴 했지만 네, 아무튼 뭐 저의 어떤 그 2주간의 해외 여행 일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난주 녹음 때도 2주 분량을 했고 이번 녹음 때도 2주 분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 동안 되게 이제 무슨 얘기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한 주간 근황은 없다. 이미 328화에서 얘기를 했다. 네. 아니 저는 그 오늘 정인친에서 제가 페류나가 됐더라고요. 네. 그 아버지가 기억 상실을 당하셨는데 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는 안 물어보고 네. 돈 어디 갔냐고. 그리고 10년 전에 가출했는데 비트코인 올랐다고 갑자기 아버지 연락해볼까? 이러면서 이게 아니 이게 제가 최근에 연극을 또 본 게 있어가지고 한 주간 그냥 있는 연극을 오랜만에 봤는데 그 연극이랑 좀 뭔가 개그 코드랑 좀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기승전결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한 명을 그냥 페르나를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MBTI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스님도 이제 다시 이제 창작의 고통을 받고 계셔서 뭐 사실 이제 정희친의 매력은 이제 막장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전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재밌게 또 오늘도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주간 근황이 생략됐으니까 바로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주제는 이제 웹2와 웹3 융합 시나리오 이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기사가 그 멋쟁이 사자처럼 이두희 대표가 사임을 하고 이제 웹3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웹3만 가지고 성공하기 힘들다. 웹2랑 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웹2, 웹3 융합이 요새 많이 화두인데 그러니까 맨날 융합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다 타협하거나 뭐 이렇게 그 마치 웹3는 전혀 필요 없는 듯한 서비스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웹2와 웹3가 어떻게 융합되어야 되는지 가장 그 이상적인 또 스무스한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아까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위믹스 사례보다도 더 스무스한 로직이 뭐가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웹2, 웹3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융합을 잘 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끝났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나눠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웹3의 특징은 개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송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있고 웹2는 완전히 기업에 종속돼서 국가 간 거래하는 게 매우 힘들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웹2 서비스를 가지고 웹3화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글로벌 송금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국내에서 NFT를 전송하는 것과 국내 그 은행 송금하는 거는 사실 또 동일한 로직이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굳이 블록체인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송하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을 태우는 게 더 낫죠. 네네. 또 미국에서 미국으로 하는 거는 이제 벤모 같은 사업자들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웹3의 허들은 이제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이라든지 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AA 월렛 같은 것들을 개인이 뭐 해야 되는데 그런 허들을 넘을 만한 이윤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하고 이제 오프라인 골프 후원하다가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강국이 형 그만 놀려. 그래서 좀 진짜 그 뭔가 뭐 지금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어떻게 돼야지 이게 스무스하다라는 것들이 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요즘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뭐 해외 간 송금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뭐 블록체인을 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개방형 네트워크의 장점은 이제 좀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 중에서도 충분히 이 개방형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일례로 뭐 이제 뭐 2차 거래, 중고 거래라든지 뭐 리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이제 말씀드리는 리셀은, 그러니까 암표나 뭐 이런 폭리를 취해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뭐 산 게 아닌 진짜 이거를 투기 목적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사가지고 폭리를 취해서 파는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샀지만 갑자기 필요가 없어진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선물 받았는데 내가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처분하고 싶은 니즈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뭐 실제로 다들 그런 경우는 한 번씩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좀 낭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개방형 네트워크가 되게 좋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제 뭐 티켓이 됐건 뭐 멤버십이 됐건 아니면 어떤 상품이 됐건, 이제 제작 발행하는 사들은 다 각기 다를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서로 다른 곳에서 발행하고 이제 제작된 그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거나 거래를 시키게 될 경우에, 그럼 어떤 네트워크를 써서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그거를 시스템을 어느 곳에서 하나를 딱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발행이나 제작은 다른 데서 했더라도 거래를 위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통일하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의 시도가 실제로 뭐 밀크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이제 동작하기도 전에 이제 코인 시세가 이제 확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좀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토콜을 통일시키는 것과 또 이제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게끔 하는 부분은 좀 별개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네. 확실히 풀어야 될 숙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일반인들도 이제 메타마스크 다 설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앱 설치도 귀찮은데 지금 메타마스크를 설치하고 하게 되면은 모바일에서도 잘 동작을 안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왜 깔아야 되냐? 그게 진정한 웹3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깔아야 될 이윤 동기가 지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환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갖고 있으면 해외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경험이 아니면야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경우는 체스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뭔가 체스님 의견 그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합해서 이제 우리 해외 직구나 이런 걸, 그러니까 내가 해외여행 가는데 제가 호주에 가는데 거기에 어떤 누가 이제 숙박권을 어디를 했는데 못 가게 돼서 내놨어.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 규격화된 블록체인 여기에 그걸 살라고 메타마스크 설치하시려고요? 진짜?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니 근데 결제를 뭘로 해요? 결제는 코인으로 뭔가 이제 바꿔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 해외여행이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의 준비는 다들 하니까, 뭔가 뭐 귀찮아서 막 교통카드, 저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그럼 돈을 뭘로 쓸 거냐라고 했을 때 다 조사해가지고 막 교통카드도 사고 트래블 월렛이라고 기린 그 씨도 사셨는데, 그런 거 다 알아봐가지고 귀찮은데 다 가입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여행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솔직히 안 하고 마는데, 해외 여행이다?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싸고,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싸야 되죠. 예? 싸야 되죠 일단. 안 싸도 돼. 만약에 거기가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이었는데 예약이 만약에 다 찼어. 이러면은 안 싸도 되죠. 왜냐면 나는
거기를 다신 두 번 다시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제 웹3가 그냥 이렇게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 어떤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업자가 네네네. 코인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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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사람은 카드로 받고 싶을까요? 코인으로 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카드로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잘 돼요. 네네. 길버님이 그 코인으로 안 사도 네. 매진이 돼요. 네. 그 길버님 코인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웹3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이 셀러와 바이어 이제 둘 간의 그런 조율이 필요한데. 저는 제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호텔은 받을 필요가 없죠. 그거를 예매했던 사람이 그 숙박권을 내가 예매를 했는데 호텔은 이미 그 호주 달러든 뭐든 받고 이제 예약권을 판 상태고 그 개인이 내가 숙박권을 샀는데 환불 기한을 놓쳤어. 이걸 지금 환불 때리면은 수수료 몇 % 내 가지고 온전히 환불 못 받으니까 이럴 거면 나는 그냥 크립토로 팔아야겠다. 크립토로 팔면은 이제 뭐 이게 가치가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이게 오를 수도 있고 뭐 그걸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거를 비트코인을 팔겠다 해가지고 개인이 받을 수는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업자들의 이런 결제 시스템을 비트코인으로 넣자 이런 것보다도 개인 간 거래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내가 뭐 구매를 했거나 뭐 예매를 했거나 뭘 했는데 부득이하게 뭐 못 가게 된 그런 것들 뭐 이런 거죠. 뭐 진짜 그 숙박권이 정말 너무 인기가 많아.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얘가 이걸 이제 팔려고 그러는데 네. 여기 있는 사람이 코인으로 사면은 대신에 더 가격을 높게 쳐줘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카드가 없고 페이팔 수수료 비싸니까 그냥 코인으로 해가지고 더 이제 많이 비싸고 얘는 코인 계좌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더 받고 네. 그냥 숙박권을 이제 넘긴다. 네. 그럼 받고 안 주면 어떡해요? 뭐 그런 서비스는 뭐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지금 뭐 서비스 기획을 이제 제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가 확실히 있기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보면은 호주 사람이 호주 거를 예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한국인이 한국에서 호주 숙박을 이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예약을 했을 때 뭐 딴 거 준비하다가 나 일정이 바뀌었는데 여길 취소를 못 하게 됐어. 그럼 이제 수수료 어쨌든 내야겠죠. 그러느니 팔고 싶어. 근데 내가 호주 사람도 아닌데 호주 그런 뭐 중고거래 뭐 사이트를 알 리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올려가지고 막 그 사람들 대화하면서 팔기도 애매하고 난 한국에 있으니까. 그럴 때 뭔가 통일화된 그런 서비스가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도 뭐 그냥 판매하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금 많은 이 코인 업체들이 기업과 제휴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거 받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길버님이 얘기한 유즈 케이스는 사실 개인 간 거래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개인 간 거래에 특화되어 있으면은 그 크립토는 개인한테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코인 시장은 국가와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만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지점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이제 지갑 그런 설명이라든지 지갑 설치나 이용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이제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웹2, 웹3가 지금 되게 잘못된 게 뭐냐면은 딱 얘기했을 때 웹2는 기업형 서비스고 웹3는 P2P 서비스 그렇게 프레이밍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이 산업의 구조적인 지금 모순이 나타나요. 이 시총이 제가 맨날 지적했잖아요. 네. 이 시총은 뭐가 반영된다면은 기업한테 설득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시총이 반영된 거예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적용했을 때 SK텔레콤의 매출이 반영된 거예요. 네네네. 그게 지금 크립토의 시총이 이렇게 높은 이유인 거예요. 개인 간 거래면은 거기에 10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설득이 지금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 근데 개인 간의 거래하게 되면은 타깃을 당근마켓 쪽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도 이런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 쪽에 특화를 맞춰가지고 거기서 시총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죄다 기업과 국가를 지금 막 타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가격이 안 오르니까 자꾸 억지를 쓰고 큰 대회 그다음에 마케팅용으로 쓰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메타마스크를 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개인 간 거래에서 뭐 환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환불 대신에 코인으로 거래하고 수수료 낮추고 이게 홍보가 돼야지
이런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더 싸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 돈 손실이 없다. 너가 이제 뭐 나중에 뭐 비트코인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처분하면 된다.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은 사실상 지속 가능한 성장 자체가 매우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미 프라이빗 세일이라든지 이제 ICO를 굉장히 큰 가격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냥 제 살 갉아먹으면서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개인 간 거래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개인 간 거래 말고는 또 이렇게 없을까요? 뭔가 사실 네. 그 말씀하시면서 제가 네. 이번에 그 여행 갔다 왔을 때 네. 아까 말씀하신 트래블렛을 썼는데 저는 상당히 되게 편하게 잘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앱에서 충전하고 거기서 그냥 카드로 오프라인 그냥 바로 결제되니까 겁나 편하네. 약간 이 생각이 네. 들어서 이건 뭐 코인 필요한가? 이 생각도 들고 코인이 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경험은 가져다 줘야 쓸 수 그쵸, 있겠다. 그쵸. 약간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업체 이상에서만 카드를 받아주고 그 아래에서는 이제 다 현금으로 해결하긴 했는데 어쨌든 카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앱으로 그냥 충전되고 카드가 되니까 뭐 원래 환전에 갈 때 내가 이번 여행에서 얼마를 쓰겠다를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해놓고 막 그만큼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약간 비상금 정도만 현금을 가져가고 환전을 해가고 나머지는 그냥 카드로 다 해서 그 정도의 경험을 주면은 크립토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약간 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데 제가 그 트래블렛 되게 해서 검색 잠깐 해봤어요. 근데 트래블렛이 그 매출액이 26억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7억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뭐가 비싼 걸까요? 제 생각에는 중간에 그 환전 그 요율을 잡아줄 때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거를 손해를 보고 이제 유저들한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건 그 환전이라는 게 공짜로 오는 적인 아니니까. 아니 여기가 지금 근데 되게 평점이 4.9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회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만 100만 회 이상인데 4.9점이면 진짜 편하다라는 네, 거. 정말 편하게 저도 썼고 그래서 대부분 요즘 해외여행 갈 때 요거 언급이 안 되는 뭐 인터넷 블로그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어서 요 정도의 경험을 주면은 이제 크립토도 할 수 있고 이제 어쨌건 같은 경험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럼 크립토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뭐냐? 더 싸게. 결국 비용이 더 싼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뭐 크립토 자시고 필요 없이 더 싸게끔 해주면은 아까 길번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갈 때는 그 정도 허들을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뭐 이 정도 경험을 준다고 하면. 아니 저거 길번님 갔다 오시면은 저기 트래블 올렛과 그 코인 주제로 한번 하시죠. 네, 써보시고. 해보시죠. 아니 왜냐면 여기 써본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쨌건 다음에 주제를 한번 다뤄서 하면 같이 좋으니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최근에 여행 간 적이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갈 근데 아주 적이 약간 없고. 극단적인 경험이긴 했어요. 왜냐면 어떤 데서는 지폐 현금을 무조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가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웹3가 웃긴 게 뭐냐면은 쥐뿔도 없는데 자꾸 웹2랑 경쟁하려고 그래요. 자꾸 경쟁하려고 그러는데 경쟁하려고 그러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욕만 해. 중앙하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그럼 트래블렛 똑같은 거 얘네들도 기존에 시중은행들 다 끼고 하는 건데 그럼 얘네들까지 다 망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10년간 버티면 10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망할 때까지. 망하길 기도하면 기우제밖에 뭐 그런 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 서비스와 보완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제공할 수 없는 크립토만의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트래블렛이 저도 해외여행 갈 때 이거는 안 써봤는데 아마 저도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호주 여행 이번에 가실 때 딱 이거를 여행하시면서 또 과제로 이제 이 페이먼트라든지 이제 크립토로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근데 보면은 지금 벌써 준비 단계에서 이제 해외 예약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뭔가 이제 쓰일 거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 개인 간 거래할 때 이 세금 안 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립토가 활용될 여지도 있죠. 왜냐면은 이제 뭐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해외여행을 장기간 준비한 길버님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그냥 업비트 계정 보통 있으니까 거기서 뭐 코인 사서 거기서 이제 결제를 하거나 근데 사실은 업비트 사가지고 거기서 바로 결제하면 되지 업비트에서 메타마스크를 이동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웹3 지갑을 설치해야 될 이윤 동기는 없단 말이죠. 그냥 거래소에서 결제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아니 기린님이 예전에 그 스태프분 한창 대행해 주실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를 거쳐가지고 네. 바이낸스에서 개인지가 거쳐가지고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거 FTX.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의외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편한 게 네. 많이 나왔으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메타마스크를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모든 토큰 프로젝트들이 다 개인 화 얘기를 하는데 그 토큰 프로젝트들이 다 거래소 상장하길 원해요. 그럼 그렇죠. 거래소에서 그 개인 간 결제를 위한 뭔가 서비스라든지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냥 거기서 보내면 되지 왜 굳이 거쳐서 보내냐고요. 맞아. 그 지갑 관련해서는 이게 진짜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많이 AA 월렛이 뭐 크립토의 뭐 미래다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기린 씨가 설명을 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아주 먼 미래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네. P2P에서 P는 그냥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라니까요. 네. 업비트가 노드로 들어가서 우리는 네. 업비트의 그 서비스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이용해서 페이먼트를 하게 되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플로우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P2P라고 하니까 그 개인 지갑 다 깔아가지고 이제 우리 5천만 국민들한테 개인 지갑을 깔게 한다? 그거 목표로 하게 되면 아마 굶어 죽을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딱 하게 되면 채굴자들이 P예요, P. 거기는 이제 하나의 노드로서 작용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붙어가지고 AA 원래도 똑같은 구조예요. 대행업체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그 프로젝트 당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피어 투 피어로 이제 가고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그 클리어링 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제 그 사실은 이 사업 구조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싼 루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가장 싼 루트가 카드면 카드,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면 현금,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그래서 비트코인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백본을 기업들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기업형 결제면은 이제 신용카드가 낫겠죠. 근데 이런 개인간 결제면은 개인이 그렇게 막 카드 나중에 정산되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많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호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것도 금방 가니까 폴리곤도 금방 가고 그걸로 보내면 끝이었는데 청산 자체가 3일 이후에 정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두고서는 진입하지 않으면은 웹2, 웹3 융합? 아니 여기서 솔직히 블록체인을 송금해 본 적 없잖아요. 없어요. 그게 블록체인을 왜 송금해? 여기 그냥 카카오페이로 하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얘기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이제 그 혼잣말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개인 간 결제 말고는 개인 간 거래 말고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블록체인의 어떤 취지에 가장 맞는, 제 취지를 좋아하진 이렇게 취지 타령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블록체인 그 취지에 가장 어울리는 건 개인 간 거래. 그러니까 그게 맞다니까요. 개인 간 거래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업 간 기업들한테 뭘 인프라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엔드 유저들은 다 개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중앙화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기업도 중앙이고 다 중앙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게 블록체인 그 취지와 맞을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좀 주제 화제를 전환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어쨌건 우리가 디지털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이제 온라인 베이스에서 생성되는 거니까. 네. 아까 체스님이 이제 그 전화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화라는 게 328호. 전주 얘기를 전주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골프 치는 것도 오프라인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오프라인 업체나 오프라인 사업자 그리고 규제를 다 거쳐서 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난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 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온라인에 있는 프로덕트들 되게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딱 온라인에서 이제 게임이 됐건 IT 지금 구독형 넷플릭스가 됐건 그런 것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래도 그 오프라인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리스하게 갈 수 있지 않나. 사실 예전에 메타버스 한창 얘기할 때 이제 이런 크립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가능한 얘기죠. 지금 메타버스가 이게 쫙 들어갔긴 한데 어쨌건
메타버스 얘기하는 뭐 저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갑자기 뭐 모든 사람이 메타버스 산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이게 메타버스가 꼭 VR을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도 메이플 스토리에서 그 픽셀 대가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건 저는 그게 충분히 넓은 범위에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네. 이제 그런 이제 막 완전히 뭐 메타버스 100%가 아니라 적어도 한 10% 20% 정도 이제 그 온라인에서 자기 삶을 따로 꾸리는 사람들 네. 뭐 이제 당연히 두 가지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요즘 많으니까 뭐 게임도 하고 당연히 그 사회생활도 네. 하고 그런 쪽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게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큰 포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잘 보면은 이제 만약에 게임에서 이 현질하잖아요. 현질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이제 그 사주 어플 이런 데도 결제를 하고 막 웹툰 결제하고 하는데 네. 뭐 10,000원 결제하게 되면 7, 8,000원밖에 안 들어와요. 그게 다 이제 백본이 구글이어서 그런 거예요. 구글에서 다 가져가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그거를 만약에 폴리곤 뭐 폴리곤 세일 그리고 10,000원 충전하면은 뭐 다이아가 700개가 아니라 990개 당연히 그거 누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부분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그러면은 개인이 개인 지갑을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 정산을 폴리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 이제 제가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게임에 거기 이제 페이먼트를 내는데 그럼 기업이 폴리곤으로 받으면은 내가 귀찮지만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그리고 구글에 세금도 덜 내도 돼. 네. 그러면은 누가 귀찮아야 되느냐? 기업이 귀찮아요. 돈 버는 사람이 귀찮아야 돼요. 근데 이 코인은 자꾸 개인을 귀찮게 해. 개인은 싸게만 사면 땡이에요. 네. 아까도 여행 준비할 때 할인 받거나 진짜 희귀 아이템 살 수만 있으면 좋다라고. 그게 땡이에요. 땡. 개인 막 내 데이터가 내 지갑에 있어. 이거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 정보가 호주로 팔려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싸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싸면은 누가 문제냐? 기업이 문제예요. 기업이 페이를 그 기업한테 내야 되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폴리곤으로 내든 뭐라도 내든 그거 갖다 팔 수만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백본이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은 저렴하다.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웹2와 웹3가 융합된다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웹2 서비스에 백본이 웹3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옵션 중에 하나로. 그러면은 뭐냐면은 백본이 웹3로 붙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개인들은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 이 구조에 제일 싫어하는 회사들이 이제 코인 발행한 회사들. 이 백본이 아니라 아예 기업이랑 뭔가를 계속 해야 돼서 그렇게 돈을 모았는데 뭐야 자기는 옵션밖에 안 돼? 이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코인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막 국가 공격하고 기업 공격하고 이러는데 개인들은 안 쓰고 개인들은 필요 없어요. 비트코인 필요 없고 A, B, C, D 이거 수수료 얼마 당연히 그걸 누르죠. 그럼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자꾸 웹3 서비스, 웹2 서비스를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제 웹2 유저랑 웹3 유저랑 분리시켜가지고 그렇게 내러티브를 만들어 나가니까 그러면 둘 중에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웹2를 선택하죠.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왜냐면 웹3는 백본 전문 기술인데 자꾸 그쪽으로 그 개인들을 자꾸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가겠어요? 꾸겨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하고 웹3가 웹2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백본에서의 한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하수도 연결하듯이 쫙 이제 물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물이 글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에 있는 이 거품들이 싹 거쳐져야 되고 거치는 과정에서 빨리 이 백본의 그 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막 뭐 호주다 그 업체를 설득해야죠. 지금 자꾸 형국이 형 얘기해서 미안한데 골프장을 설득할 게 아니라 그 호주에 있는 거기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거기랑 제휴해가지고 호주 여행객들한테 위믹스를 결제하면 싸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얼마 10,000원짜리 8,000원 해드릴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회사랑 위믹스랑 결제할 수 있는 그 클리어링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막 뉴스 터뜨리려고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탐욕 때문에 안 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는 거를 보고 채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업들이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미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런 쪽으로밖에 지금 못 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답이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이제 지금 미래 창업자분들 아니면 지금 이미 딱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거 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을 거라는 좀 이제 기대를 좀 가져봐야겠죠 앞으로는. 네, 그래서 뭐 잘 될 거라고 믿으면서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웹2와의 전쟁 시나리오는 그만 만들고 수로를 열심히 파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근데 저 채스님 말씀에 공감했던 게 옵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뭐 개발할 때 제가 개발을 잘 모르지만 뭐 언어를 뭘로 쓸지 뭐 DB는 뭘로 세팅할지 뭐 여러 개로 세팅할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뭘 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개발을 해왔잖아요. 여러 그 서비스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DB를 이번에 세팅을 할 때 우리는 블록체인을 써야겠다. 뭘 써야겠다. 뭐 이런 식의 옵션이 되는 것이 오히려 블록체인한테 좋다. 좋은 얘기네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제 한 줄 논평은 이제 AA 월렛이 상용화 될 때 웹2와 웹3가 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지난번 들었을 때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진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들으면 이게 처음에 이제 컨셉만 들었을 때는 좋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뭐지? 점점 어려워져. 들으면 들을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저는 기린 씨 설명 듣고서는 느낀 게 오늘 채스님 말씀도 듣고 느낀 게 AA 월렛 자체가 웹2, 웹3 융합하고 싶어서 만든 개념이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개인들이 지갑 관리, 개인 키 관리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사고 거래하면 땡인데 어려우니까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해소하고 싶어서 AA 월렛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조차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웹2, 웹3의 융합은 굉장히 멀고도 험한 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거조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좋은 시도인 거는 지금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완전히 대체할 필요는 없다. 채스님하고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사실 매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의견 일치는 되는 편이라 다 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웹2, 웹3가 지금 뭐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웹3가 이기면 뭐 그럼 지금 웹2 기업들 다 망하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문화로의 어떤 전환, 그런 도입 이런 것에 대한 얘기인 거지 뭐 웹3로 가니까 웹2 다 버려 이런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좀 다양한 시각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저는 그 시나리오 여러 전쟁 시나리오 제일 싫은 게 국가전복 시나리오를 되게 싫어해요. 솔직히 국가전복하면 뭐가 좋아요? 여기 좋을 것 같으세요? 국가전복하면 웹사이트한테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웹사이트한테 국가전복. 누가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아니 그게 이제 뭐 크립토가 탈중앙화 되는 게 아나키스트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국가를 믿을 수 없다. 시스템 자체를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자식 낳으면은 저기 성을 그 지로엑스로 지으라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믿는 이더리움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하드포크 되면은 자식 성도 막 자식 성이 2개가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설득력 있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걸 논리해야 되는데 국가 전복하면은 웹3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무정부주의자를 이해를 못하겠는 게 이게 무정부 상태는 굉장히 뭐 편해 자유로워 보이겠지만 본인이 다 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일단은 인터넷이 안 돼서 끝나는 거예요. 네,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인도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수도 뭐 정화 뭐. 물론 이제 이게 여러분들 반박하려는 게 아닌데 그분들의 논리는 더 웃깁니다. 원래 인류는 태초에 유인원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부족 사이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따뜻하게 우리 화롯불 속에서 인간과의 유대가 이제 그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씨족 부족 사이로서 서로 이제 협업해가지고 딱 먹을 것만 생산하고서는 그렇게 단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지금 무인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니, 여기를 지금 문명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실 게 아니라 무인도로 들어가셔서 동굴 들어가시고 나무 장작 패셔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무정부주의자들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근데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하도 많이 까가지고 이미 이탈하실 분들 많이 이탈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수면 명상처럼 듣고 계셔가지고 상관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쯤 아마 잠들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로킹 329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호주 잘 다녀와서 다음에 트래블 월렛과 크립토 그거 진짜 월렛의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비교. 그러니까 페이를 다양하게 해보세요. 다양하게 해보고 진짜 어려운 분들 다 적어가지고 네. 실제 실증 사례를 만들어요. 이게 자꾸 개념적인 거 말고 네. 현장에서 진짜 맞아요. 이거 놀러 가시는데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 하라니까 겸사겸사. 계획도 약간 무계획이 뭐 좀. 한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무계획주의자라서 어떤 겸사겸사 뭐 이런 아니, 생각은 네, 해볼 수 생각은 있으니까 해보고. 네, 그렇게 해보고 또 이제 그걸 관련해서 또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